자,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일을 하지만은 여당은 뭐 어차피 청와대 말을 잘 듣는 게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기본이고요. 야당을 주로 상대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이라 봅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은 주로 야당 당사를 방문해서 야당의 대표나 원내대표와 수시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전달할 메시지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술도 한잔하고 이게 과거의 대한민국의 정무수석들이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무수석이 부적절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자를 안 쳤어요. 근데 여자 정무수석이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에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포착하는데 좀 느려서 저는 불행한 일이 생긴 원인이 있다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사안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대통령에 전달하고 야당을 달래고 타협하는 정치를 이렇게 하는 한마디로 엄지에 숨어서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 비서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의 정무수석 강기정 과거 의원 일때 주먹을 휘둘러서 좀 화제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청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가 답답하다라는 게 국민들의 질책이다. 정당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이겠지만은 지금 국회가 몇 달째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당 편을 들면 안 돼요. 뒤로는 편 다 들고 다니더라도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 해야 되는데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촉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 빨리 한국당 해산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한국당은 당연히 청와대가 선거운동에 나섰다라고 비판을 했지요. 자, 그는 이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에 역대 최고의 청원 숫자를 기록했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바들끼리 오는 거니까 거기 몇 명이 하든 몇만 명이 하든 몇십만이 하든 의미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산 청원은 우리 정당과 의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한국당의 해산 청원에는 183만 명,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33만 명이 이렇게 참가했답니다. 그래서 강기정은 판례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며 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그럼 그까지만 이야기하고 말면 되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제로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이야기하며 한국당의 파행 책임을 미루고 청원처럼 해산 청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말을 하며 헌법 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사실상 국민이 투표로 정치권을 심판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한 선거법 구조를 위반했다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가 자기들끼리 위법은 밥 먹듯이 하는데요. 오죽하면 박지원이 강기정 수석의 이런 정당 평가, 한국당 평가 발언은 타는 불에 휘발유를 뿌린 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무수석은 브릿지, 여야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의중을 야당과도 늘 소통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불을 지르고 다니면 불이 타지 꺼지겠는가 하며 적절하지 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송인배 지난번에 청와대에
이 비서관으로 가 있었죠. 민정비서관은 있었습니까? 근데 그 송인배가 이제 드루킹 조사 과정에서 송인배가 이 강검은이 죽은 노무현의 후원자이지요. 근데 그 강검은이가 하는 골프장에 적을 올려놓고 고문료를 7년 동안 받았지요. 그래서 7년 동안 2억의 고문료를 강검은이 하던 골프 회장의 고문으로 이렇게 재직하며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작년에 양정철도 고문료를 받았고 이광재도 받았고 안희정이도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검찰이 밝히지 않고 드러난 송인배만 기소를 했습니다. 송인배는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강검은 소유의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 웨딩 사업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두고 급여 유지비 명목으로 약 3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 원 정도를 때렸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이후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요. 자, 그런데 재판부는 송인배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불법 자금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고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며 이렇게 낮게 때렸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정도의 돈을 받았다면 굉장히 높게 때려지지요. 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정도의 액수를 받은 사람이 이런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되고 또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 해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직이 아닌 상태로 선거를 준비하면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렵다는 형태로 봐줬는데요. 어쨌거나 기간이 적고 액수가 적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기소되지 않은 지금 문을 대신해서 설치고 다니는 실세 양정철과 이광재, 안희정이 즉 족보들이 다 강검은이 골프장에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받았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여권의 민심이 심상찮다. 여당 의원들은 당직도 고사하고 지역구로 간다. 그래서 요즘 다 지역구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며 여당도 쉽지가 않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면에 보면 문종이 불을 지핀 즉 애국당으로 간다라는 친박 신당론이 친박에서는 청와대만 좋은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몇 명의 친박 의원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과 청와대 그리고 한국당이 앞으로 총선까지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권에는 지금 문재인이 정치에 초연한 척하고 양정철이 총대를 메고 내년 총선을 치르는 행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북풍을 만들려고 지금 서훈을 만났는데 지금 북한과 한국이 노는 꼴을 보면 앞에서 제가 2부에 설명했지만은 이거 뭔가 한방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양정철이 주요 대선 후보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고 다니면서 격려하고 경고도 하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정철이 뒤로 빠져서 한국도 못 들어오고 뉴질랜드, 일본, 미국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 들어와 가지고 민주연구원 원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관 말직인데 이해찬 대표보다 더 설치고 다녀요. 이거는 힘이 생겼다는 거고 양정철의 힘은 직책과 관계없이 누구한테서 나오느냐. 문재인한테서 나오는 거죠. 양정철이 서훈 만난 거는 지금 언론들이 보도도 제대로 안 하고 끝나버린 일이 됐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만큼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 양정철이 개입됐다는 우리들 병원 의혹은
지금 검찰이 무혐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근거도 못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양정철과 관련된 문제는 전부 허지부지 다 돼요. 자, 그러면 양정철이 어떻게 힘을 찾았냐. 지난 연말 올 1월까지 전개되는 싸움에서 임종석이 끌고 오던 문재인 일기가 일종의 권력투쟁이 부산파 양정철, 노영민 등 친문연합군대 주사파 임종석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싸움에서 조국, 양정철 그리고 노영민 등의 부산파 친문연합 세력이 임종석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김태우는 그때 임종석 비리 등을 수집해서 조국 등의 보고했을 가능성이 김태우 말에서도 나왔죠. 그런데 이제 싸움이 끝나니까 김태우는 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버려져서 혼자만 제거하려니까 김태우가 반발을 하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이게 김태우 사건의 전말이라고 봐요. 어쨌거나 임종석은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데 임종석이 대선 직전부터 문재인 사로잡았는데 어떻게 밀려나게 됐을까? 대북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야말로 임종석의 월권행위가 문재인을 좀 불쾌하게 만들었고 어느 시점부터 문재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설친다. 개입 안 하는 데가 없다. 특히 재벌과 관련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됐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제 임종석을 내치고 일기에 비서실장을 하려다가 임종석에게 밀린 노영민 그리고 밖으로 떠드는 양정철 이런 사람들을 다 복귀시켜서 양정철은 당을 맡기고 노영민은 청와대를 맡기고 그리고 조국은 상당히 아껴뒀다가 좀 더 있다. 한 두세 달 뒤에 조국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 자리에는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하다가 갑자기 작년 8월에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던 신현수 그 노무현 때도 비서관을 했지요. 신현수가 지금 우리들 병원 때도 거론됐습니다. 신현수가 그 자리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철도 복귀하고 다 복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요즘 삼철 중에 하나였던 전해철도 다시 지금 몸을 풀고 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임종석이 견제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나고 있는 형국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수가 없게 된 사람이 차례대로 제거하는 플랜이 있다고 제가 했지요. 그 플랜의 1번이 안희정이고 2번이 이재명이고 3번이 이제 김경수였는데 2번부터는 다시 살아나는 형국이고 이미 죽은 안희정은 억울하게 돼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이 살아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임종석이 퇴진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종석은 귀신같이 권력을 항배를 알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 청와대 뜻과 관계없이 종로에 알박기를 해서 황교안 나와라고 하고 그 속에서 자기 지금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속으로는 엉글엉글 하면서 임종석이 그만둔 이후에 타겟민을 데리고 양정철, 임종석, 타겟민 서희가 뭡니까? 일본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래서 결국 양정철이 지금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을 대응하는 주요 전략으로는 북한의 변수. 제가 만약에 감정이 없이 오히려 승리에만 집중하는 여권의 핵심이라면 북한 변수. 두 번째는 지금 어차피 적폐청산이니 사법파동이니 벌여서 지금 야권, 보수 야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좀 더 피 흘린다고, 덜 흘린다고 내가 나중에 뭐 착한 사람이 되거나 평가를 받겠습니까? 기왕에 피를 봤으니까 끝까지 피를 보는 것이 정답이겠죠. 투쟁 논리로만 본다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업 수사에서 대형 건수를 가지고 한국당 쪽에 폭탄이 날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당은 기우제예요. 이거는 경제 위기 와라는 기우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기우제입니다. 나한테는 폭탄이 안 떨어지고 딴 데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그래서 더 이 청와대를 자극하거나 또 문재인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않으면서 뭔가 또 보수 지지층이 봤을 때는 여당을 공격하는 쇼를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자.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에라 이놈들아 그래 나도 잘못이 있다. 그렇지만 너네가 하는 짓거리는 나보다 훨씬 더 악랄한 짓거리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놈들아 해서 정면 투쟁을 벌이고 그리고 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투쟁을 여러 가지 지지할 때는 잡아가고 싶어도요. 민심이 있지 않으면 못 잡아가는 겁니다. 민심이 그럴싸하다는 걸 받쳐줘야 잡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나한테는 폭탄이 안 떨어지겠지 하고 저쪽 눈치 살피면서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사는 것보다 그러면서 대선 행보나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여라 이놈아 내가 먼저 너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게 훨씬 이길 확률도 안 죽고 살아날 확률도 높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보수 야당 한국당이 지금 아마 홍문종 의원이 밖에서 나가서 대통합 주도하겠다라고 한 거는 홍문종이 지금 공천 1순위로 아웃됐다는 건 세상에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당원이자 태극기 당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제 황교안 공격의 앞장을 선고 있는 겁니다. 뭐 홍문종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자, 내 살 길을 택한다고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황교안이 보수 우익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황이 애매모호하고 갈팡질팡해서 오죽하면 황세모라고 하겠느냐. 최근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서 곧 한국당의 수천 명이 탈당 선언을 할 거다. 자, 그러면서 조원진은 홍문종 외에 한국당 의원 여러 명이 탈당해가 올 거다. 최근에 김진태 그리고 정태욱 그리고 홍문종, 허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구 팔공상에서 같이 산행을 했는데 뭐 같이 탈당하는 거 아니냐 뭐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한국당 내부에서 자기한테 기회가 오지 않으면 탈당해서 외국당에 합류해서 황을 비판하며 또 제 길을 가겠다라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그냥 뭐 보수 대단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황교안이 모범적으로 당 대표를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명분을 상실하지만 현재 황교안과 나경원의 행동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럴만하다라는 구실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견에 상당히 거리를 좁혀서 곧 정상화되지 않겠냐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여기서 여야라 하면 나머지 무슨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이런 당들은 야라고 보기에는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야라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고 바미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합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구와 관련해서 일정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문 문구에 많이 접근했고 사소한 것도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반발을 고려해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해왔고 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라는 표현을 요구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과도 안 한다라는데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나 아니면 합의 처리한다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패스트 트랙을 인정해 준다라는 데 다름 아니죠. 나머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한국당 의견을 반영한 합의 처리한다라는 문구를 제시했고, 그래서 이제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시한을 연장할지, 이 패스트트랙의 양대 주범이죠. 그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행 연장이 안 되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흡수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게 뭡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은 또 사기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특정 정치인의 목을 걸고 있는 보수 애국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정치는 알고 보면 사기입니다.